구화 선공개가 공개되었는데요. 미지가 드디어 두솔리에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는 뒤늦게 미지가 역할 체인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지에게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미지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미래한테 무슨 일이 있냐는 엄마 말에 미지는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이는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았을 때 속상할 엄마를 위해서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앞에서 미래만 찾는 엄마로 인해 미지 또한 속상함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데요. 정말 현실적인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지는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은 미지 자신인데 왜 미래만 찾냐는 것이죠. 자신들 둘은 똑같은데 한 번쯤 자신도 바라봐 줄 수 없냐며 자신도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미지인데요. 이 대사는 그동안 미지가 얼마나 오키 사랑을 갈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키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만 늘어놓는데요. 자신도 엄마한테 보고 자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지한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며 소리를 치죠. 이 장면은 오키에게 공감되기보다는 피해자는 미지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부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엄마인 월순도 알고 있었는데 왜 자신만 바보로 만드냐는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월순은 이들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알아본 것이죠. 물론 호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들 알아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키가 엄마로서 실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죠. 미지는 두솔리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결국 서울로 새로운 꿈을 찾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키도 미지가 자신 옆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되면 그동안 미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네 사람이 다 뭉치게 되는 것이죠. 세진과 호수는 미래를 괴롭히던 국장과 박수석 등을 응징해줌으로써 미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이충구도 한몫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9화 예고에서는 로사가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의 후견인을 미지에게 부탁했었는데요. 이는 로사가 입원해 있는 누군가의 입원비를 대신 정산해주고 있었죠. 한 번도 미납된 적이 없었던 입원비가 지난번에는 미납되었는데요. 이는 로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간호사를 통해 후견인 제도를 안내받은 로사였는데요. 호수에게 이를 부탁하려 했으나 이충구로 인해 마음을 상한 로사가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미지에게 후견인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사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미지는 로사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런 로사 제안에 미지도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자신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미지는 이 사실을 호수에게 의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호수에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답변을 들은 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로사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미지에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싶죠. 적어도 미지에게 후견인을 맡기려면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했을 텐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후견인을 맡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확률상 진짜 로사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상월이 로사인 척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서류상 보면 상월이 로사 남편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진짜 로사이죠. 사실 로사 남편은 가족폭력범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로사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로사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자신만이 정리할 수 있다며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아닐까 싶죠. 그대로 실행에 옮겨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뒤늦게 상월이 그 현장에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본 상월은 기겁했고
그동안 로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의 행동을 비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사에게는 아들이 있기에 만일 로사가 구속된다면 아들은 졸지에 고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죠. 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한들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래서 로사를 설득해 자신이 대신 자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로사는 상월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울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말이죠. 로사가 탄원서를 써주면서 형량은 감형되어 상월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사 아들은 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로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는 로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고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후 진짜 로사는 죽고 아들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심하게 부상을 입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후 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신체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월이 로사로 살게 된 것도 결국 이 아들 때문이 아닌가 싶죠. 아들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남인 상월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재산을 두고도 아들 병원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미지에게 다 털어놓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호수도 결국 알게 되면서 상월을 도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쩜 미지는 로사 아들뿐 아니라 상월의 후견인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지는 상월을 보면 월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미지한테는 로사가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화 예고에서는 미지가 시골에 내려가기 전 호수와 함께 밤을 지냈는데요. 호수는 이전 머리도 예뻤고 현재 머리도 예쁘다며 넌 언제나 나에게는 예뻤다고 말했는데요. 이후에 과연 어떤 장면이 이어졌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미지와 호수는 서로에게 비록 자신의 진심들을 말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언제나 늘 미지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는 호수가 미지가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서포트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